얘들아 이번에는 이제 함수의 다양한 변형 설명 드릴 건데요. 요 부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바라보셔야 돼요. 뭐냐면 이것만을 위해서 문제로 나오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물어보려고 내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이제 문제들에 보면 지금 이렇게 막 다양하게 변형하거나 표현하거나 막 이런 내용들이 그 문제에 이렇게 섞여서 막 들어가요.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함수를 한마디로 변형하는 겁니다. 함수를 변형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표현을 써가지고 의미를 파악하게끔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잘 들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거는 나중에 따로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할 때 그냥 딱 깔끔하게 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함수와 이제 숫자가 결합됐을 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자는 거야.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설명을 아마 드린 적이 있긴 할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일단 거기 1번에 되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볼게요. y는 f의 x 플러스 a랑 y는 fx에다가 더하기 a 한 거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둘 다 어떻게 한 거냐? 마치 함수에다가 숫자를 이제 더하거나 빼는 느낌으로 일단 해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아시겠죠? 네. 그럼 얘들아 일단 숫자가 더하거나 빼지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 무슨 이동? 평행이동과 기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죠. 평행이동과 관련이 있는데 얘는 사실은 이거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니? y-a는 fx 이렇게 지금 된 거니까 y는 fx를 어떻게 하면 얘가 됩니까? y축 방향으로 a 칸만큼 평행이동하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y는 fx라는 함수를 어떻게 하면 얘가 된다? y축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평행이동한 것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얘들아 이번에는 어디에 더하기가 돼 있냐면 x쪽에 더하기가 돼 있으니까 그지?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y는 fx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얘가 나옵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그러니까 함수랑 숫자를 그냥 단순하게 더하거나 뺀다라는 느낌은 기본적으로 누구랑 결합돼 있다? 평행이동이랑 연결돼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별 문제 없으실 거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y는 fx에다가 a가 곱해진 형태. 그러니까 a 곱하기 fx. 어떤 함수에다가 숫자를 곱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함수 숫자를 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제가 써놓은 게 fx는 x제곱 플러스 1이 있어요. x제곱 플러스 1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y는 2fx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2fx를 해가지고 한번 비교도 한번 해보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얘들아 그럼 일단 얘도 해보고 그 다음에 누구도 해볼 거냐면 얘도 같이 해볼게. y는 f의 2x 얘까지 같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한쪽에다가 다 같이 그림을 한 판에 그냥 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얘를 먼저 그리자 얘들아. y는 fx를 먼저 그릴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여기가 1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1일 때 뭐 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좀 애매하네.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쵸? 하나만 더 찍어 볼게요. 여기가 만약에 2라고 치면 여기가 이제 4가 되겠지. 5인가? 5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됐다고 치자고. 이게 지금 현재 y는 fx예요. 맞죠? 네. 두 번째, 얘들아 뭘 할 거냐면은 이번에는 얘를 한번 해볼게.
얘는 fx에다 곱하기 2를 했으니까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x제곱 플러스 2가 된 거예요. 그쵸? 2x제곱 플러스 2가 된 겁니다. 그러면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됩니까? 0,2를 지나죠. 이렇게 0,2를 지납니다. x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돼요? 4가 됩니다. 그죠? 원래는 1일 때는 2였던 게 얼마가 돼? 4가 된다는 이 말이지. 그지? 그래서 요렇게 찍히게 되고 반대쪽에서도 그렇게 찍힙니다.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가게끔 요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당연한 현상이긴 한데요. fx에다 곱하기 2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냐면 결국에는 여기 x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지? 모든 y 값들이 몇 배가 된 거다 지금? 2배가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모든 길이들이 다 2배씩 땡겨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요 길이랑 그 다음에 또 요쪽 길이랑 또 2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요.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y 방향으로 2배 확대한 거예요. 그죠? y 방향으로 2배 확대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얘는요. 식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거 2로 넘기면은 2분의 y는 fx예요. 맞죠? 자, 원래는 누구였어? 원래는 이 함수는 원래 y는 fx였지, 얘들아. y는 fx의 자리에 y 자리에 대신 누가 들어간 거니 지금? 2분의 y가 들어간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y 자리에 누가 들어갔다고? 2분의 y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y 방향으로 2배 확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분모에 2가 있으면 2배 확대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3분의 y는 fx 그럼 어떻게 된 거니? 3배 확대됐다. 오케이? 그럼 얘들아 만약에 이런 건 어떨까? 2y는 fx 뭘 것 같아 이거는? 2분의 1배 된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었다. 모든 y값들이 절반으로 다운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왜냐하면 얘는 어차피 번분수로 쓰면 2분의 1 이렇게 갖다 쓸 수 있으니까요. 그쵸? 오케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도 얘기해보자. 자, 얘를 한번 볼게요, 얘들아. 여기를 한번 볼게. 그럼 f2x는 여기 x 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냐면 2x가 대신 들어간 거거든요. 식을 써보면 이거 2x의 제곱이니까 4x 제곱 플러스 1이 돼요. 4x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는 1이야. 그러니까 여기랑 똑같아, 이렇게. 그치?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2가 되냐면 x에다가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그러니까 얼마냐면 아까는 1,2를 지났었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2분의 1,2를 지나는 거야. 반대쪽도 마이너스 2분의 1,2를 지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번엔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럼 보세요. 원래 거랑 비교해서 보자는 얘기야, 얘들아. 원래 거랑 비교해서 보게 되면은 아까 여기가 2분의 1이었고 여기가 1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어때? 서로 같아진다 이런 얘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2에서 얼마였니? 5였잖아, 그지? 얘들아 여기가 5 되는 거 찾아봐. 그럼 x가 얼마면 돼?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지. 아까는 2에서 5였는데 이번엔 어디서? 1에서 5거나 마이너스 1에서 5가 된다 이런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무슨 말이냐면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때? 또 같아지고, 그지? 요쪽 반대쪽이랑 요쪽 반대쪽도 서로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이번엔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에는 x 방향으로 어떻게 된 거야? 절반으로 줄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자고. 요거 f2x도 x에 뭐가 곱해져 있어? 2가 곱해져 있잖아. 근데 아까도 말했지. y에 지금 분모에 2가 들어가 있을 때 이게 지금 2배가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y는 f에 2분의 1의 x 이렇게 들어간 걸로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되면 x 방향으로 몇 배? 2분의 1배가 된 거다. 그러니까 더 슬림해진 거다 이런 뜻이야. 괜찮지? 자, 얘들아
요 위에 있는 이야기는 사실 내가 따로 정리를 안 해도 너희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뭐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냐면 이 내용은 조금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리도 스스로 해보셔야 되고. 아시겠지?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왜냐면 우리는 함수를 다루는 거니까 이러한 상식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문제풀이가 되게 편안해지는 문제들이 꽤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걸 모르면 몸이 고생하고 계속 막 식도 많이 써야 되고 이렇게 바뀌니까 알겠지? 그런 식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결론을 다시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자,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 y는 afx가 있다. y는 fax가 있다. 알겠지? 딱 정리해버리자. 자, 얘들아,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라고 지금? y 방향으로 a배 확대.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확대 이런 말 빼고 그러면 y 방향으로 a배 했다. 이렇게 받아들입시다. 그냥. 됐죠? 얘들아, 그러면 얘는 의미가 뭐라고? x 방향으로 a분의 1배 했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x 방향으로 a분의 1배 한 거다. 그래서 요거 두 개만큼은 정확하게 좀 알고 있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차피 수원 정도에 가면 수원은 2학년 1학기 때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쪽 가면은 주기함수라는 게 나옵니다. 반복되는 그래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거를 만약에 f2x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다 반으로 줄어버리기 때문에 이 주기들이 다 절반으로 줄어버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거를 같이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예. 네, 그 다음에 절대값 함수 그래프, 거기 2번, 3번이 있는데 절대값 함수 그래프만 보시면 돼요. 방금 y는 fax는 그냥 한꺼번에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절대값 함수 그래프 크게 두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y는 fx에 통째로 절대값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됐지? 두 번째, y에다가 f의 x에다가만 절대값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오케이? 요거 두 가지는 거의 필수라고 보셔야 되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더 알아야 되는 게 있기는 해요. 뭐냐면 여기 y 쪽에다가 절대값 붙은 것들도 있거든요. 자, 이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값 y는 fx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은 절대값 y는 이거 그냥 fx f의 절대값 x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여기 바깥쪽에다 절대값 붙인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근데 일단 크게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요 두 가지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가지 설명드리고 요것도 격가지로 같이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아시겠죠? 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함수가 있다라고 칩시다. 이게 y는 fx였다라고 쳐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일단 이거 그래프를 그려볼 거고 요것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네, 둘 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예부터 해볼게. 얘들아, y는 fx에다가 절대값을 붙인 거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은 식으로 쟤를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자, 얘들아, 항상 절대값이 나오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냐 음수냐를 따지는 거 맞죠, 여러분?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냐 음수냐를 따지는 게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상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뭐가 돼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 fx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럼 그때는 y는 fx가 되고 y는 마이너스 fx가 된다. 이 정도는 그냥 할 수 있겠죠, 다들. 근데 여기서 하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에 대한 부등식인가요? y에 대한 부등식인가요? y에 대한 부등식인 것 같아요? x에 대한 부등식인 것 같아요? 이거를 여기서 구분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랑이 헷갈려요. 그런 느낌으로 헷갈려요. 어? 자, 봐봐. 내가 이렇게 써놓으니까 잘 모르겠지. 이게 x인가 y인가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생각해봐봐. fx란 내가 식을 썼다고 생각해봐. 얘가 만약에 이건 3차 함수인데 그냥 2차 함수라고 치고 x-3 곱하기 x-2였어. 이렇게. 만약 이렇게 있었어. 이게 fx야 만약에. y는 fx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되는 거지. 그러면 누구 범위가 나오는 거야 얘들아? 그치, x범위 나오는 거 알겠지? 이걸 풀면 뭐가 나온다고? x범위가 나오는 거야. 대신에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x범위에서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다시. 나중에 헷갈린다니까. 잘 들어야 돼. 봐봐. fx는 y값 맞죠 여러분?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x범위에서는 이 뜻이에요. 되셨습니까?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x범위에서는 결국 어디서부터 어디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가는 요 부분 에서는 뭐가 된다? y는 fx 함수를 건드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냅둬라 이 뜻이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이쪽 그림은 요렇게 들어갑니다. 두 번째 예를 볼게요. y값이 0보다 작은 x범위에서는 이 뜻이라고. y값이 0보다 작은 x범위에서는 y는 마이너스 fx를 그려라. 그러니까 여기 아래쪽 부분이니까 지금 이 부분이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여기랑 여기가 됩니다. 그죠?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마이너스 fx를 그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는 사실 y에 붙었던 거잖아 얘들아. 그지? 그 y의 보호가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이 일어났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림 그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뒤집어지고 얘가 뒤집어지는 현상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죠? 요 범위에서는 요 그래프를 그리겠다. 이렇게 하기로 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됐지? 자, 두 번째. 지금 얘는 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fx라는 함수에다가 전체적으로 절대값을 붙이게 되면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아래쪽에 있는 것만 확 뒤집어서 제껴버리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별 문제는 없을 거야. 여기까지는. 됐지? 자, 두 번째. 얘를 가볼게. y는 f의 절대값 x를 한번 보시죠. 그럼 얘도 케이스가 몇 가지로 나뉘어집니까 여러분? 두 가지로 나뉘어지겠죠? 첫 번째는 뭐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들어가요. 여러분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가 돼? y는 fx. x가 0보다 작으면 y는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 지금 저 그림이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있다고 쳐.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있었어. 됐지? 그럼 이 말은 이런 얘기죠 여러분.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오른쪽에 대해서는 함수를 건드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라.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얘는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누구를 그려? y는 f-x를 그려. 그럼 x의 부호가 바뀌었어. 무슨 축 대칭이 일어납니까? y축 대칭된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얘기야. 그럼 얘들아 이 그림에 원래 그림에 y축 대칭한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 생기겠지. 여기가 이렇게 되는 이런 느낌이 생기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y축 대칭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이 두 번째 그린 이 그림을 언제 그리라고? x가 0보다 작을 때 그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쪽 부분만 사는 거죠. 이렇게만.
너무 좀 여기랑 여기랑 좀 안 맞는데 미안해. 원래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 요렇게 돼야 돼 지금. 자, 이렇게 돼야 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해놓고 나니까 어떠니 얘들아? 해놓고 나니까 마치 오른쪽 그림은 그냥 살려놓은 다음에 이 왼쪽 그림은 그 살려놓은 그림을 그대로 뒤집은 느낌이랑 똑같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발생한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왜냐면 함수가 단독으로 나오지 않아요. 막 변형돼서 막 나와요. 절대값도 붙을 거고 어떤 문제는 가우스가 붙을 수도 있고 알겠지? 되게 다양하게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다 대처를 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필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건드려 보자고요. 일단 한번 건드려 보자고. 자, 그림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림은 똑같다고 봅시다. 요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현재 y는 fx죠. 근데 이번에는 뭘 그리고 싶냐면은 절대값 y는 fx를 그리고 싶어요. 됐지? 얘들아, 그럼 케이스는 몇 가지로 나눠야 되죠? 두 가지로 똑같이 나누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는 누구를 기준으로?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된 거죠. 두 번째, y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됩니다. 얘들아, 요거랑 요거랑 같은 말인 것 같아? 다른 말인 것 같아? 요 말과 요 말, 요 말과 요 말이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결론은 다른 말입니다. 아까 얘들아, 여기서는 fx 결국 누구였어? x에 관한 식 아닙니까? 이 부등식을 풀면은 누가 주인공이 된다고? x 범위가 나옵니다. 이 x 범위에서 근데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x 범위에서는 이거야.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냥 y가 0보다 크면은 이 뜻이야. y가 0보다 크면은 느낌이 다르다는 거 알겠어? 다시 봐봐. 얘들아, 아까는 뭐였니? 아까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x 범위에서는 이거였잖아.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y가 0보다 크면은 이거야. 그냥 y가 0보다 크면은 y가 0보다 크면은 y는 fx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그림까지는 똑같아. 알겠어? 여기까지는 똑같아. 똑같은데 y가 0보다 작으면 요 부분은 누구를 그려? 마이너스 y는 fx를 그리는 거야. 그럼 y는 마이너스 fx를 그리면 돼. 그럼 얘들아, 얘는 뭐였니? 얘를 뒤집으면 되는 거죠. 뒤집은 거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요렇게 들어갑니다. 맞죠? y가 0보다 작을 때는 누구를 그려? 이 그림을 그리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부분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다시 y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그림을 그리니까 아까 그림이랑 차이가 없어 보여. 근데 이번에는 y가 0보다 작을 때는 아까 이거랑 차이가 뭔지 얘기했지. y 값이 0보다 작은 x 범위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x 범위가 주체라고. 근데 이건 그냥 y가 0보다 작으면 이 뜻이야. y가 0보다 작을 때는 누구를 그려? 얘를 그려, 이거야. 그러니까 쟤를 그려놓고 y가 0보다 작은 것만 그리는 거야. 그래 놓고 나니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기지 지금. 이 노란색 부분이 생겨. 내가 왜 이걸 떼어놓으려고 했을까? 봐봐. 얘들아, 얘네 둘은 함수니 아니니? 함수니 아니니? 함수가 맞아요. 맞죠? 이거 함수니 아니니? 함수 아니죠. 왜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씩 대응돼 버리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함수가 아닌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근데 낼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알겠지? 학교에 낼 수도 있다. 그럼 한 번 더 해볼게. 마지막 하나는 뭐였냐면 이거였지. 절대값 y는 절대값 fx입니다. 이렇게 오늘 잘 못 쓰겠냐 이렇게. 그러면 상황이 몇 가지로 나뉘어질까요, 여러분?
네 가지인 거 아시겠어요? x가 0보다 크냐 작냐, y가 0보다 크냐 작냐. 짬뽕 되면 총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케이스 일단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가 돼? y는 그냥 fx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1사분면에서는 y는 fx를 그려라. 그냥 이 뜻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다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고. 요렇게 있는데 요렇게 지금 들어갔어. 얘들아 그러면 1사분면에서는 원래 그림을 그대로 그리라고 했으니 이런 그림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됐어요? 됐죠? 그럼 얘들아 이번엔 2사분면 볼게. x가 0보다 작으면서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오케이? 그럼 그때는 뭐가 돼? y는 f의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얘들아 그럼 2사분면에서는 누구를 그려? 얘를 그릴 건데 얘는 아까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한 그림을 그릴 거란 말이야. 그 y축에 대해 대칭한 그림을 그릴 거니까 얘가 획가닥 뒤집어지겠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것만 2사분면 쪽에다 그릴 거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얘를 이렇게 뒤집은 형태가 나온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0보다 작아, y가 0보다 작아. 3, 4분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y는 f 마이너스 x를 그릴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랑 y 부호가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원점 대칭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를 원점 대칭한 거를 여기다가 또 그린다 이 말이지 지금. 3, 4분면 쪽에다가. 됐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번에는 그림이 여기서 다시 얘가 대칭된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지금. 됐지? 그럼 4, 4분면에서는 다시 또 이 부분이 이렇게 대칭된 느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1사분면 하나를 그린 다음에 뒤집고 뒤집어서 나머지 그림들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거는 이런 스킬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식을 읽어서 할 줄 아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말고 다른 변형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절대값을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또 붙인다는 거나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그런 게 없으리란 보장이 없어. 다 있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식으로 절대값이 붙던지 간에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라고. 이거 정형화된 이 네 가지만 이거 뒤집으면 되지. 막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야. 알겠지? 원리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거기다가 이제 함수의 일반적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함수의 그냥 표현이라고 그냥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함수의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제가 그 중에서 6개 정도만 추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6개를 왜 추렸느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필수기 때문에 추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얘들아 함수를 표현하는 어떤 특별한 함수들을 표현하는 방식 6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알지? 그냥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런 건 아니야.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수업 들을 땐 다 끄덕끄덕 하는데 나중에 가면 홀랑 까먹고 이거 뭐였죠? 이렇게 속 뒤집어진 얘기를 참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지. 알겠지? 자, 일단 첫 번째. 얘들아, 우함수라는 말과 기함수라는 말이 있는데 얘네들을 잘 구분해야 되고요. 구분해야 되고 확실하게 숙제가 돼야 됩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요. 자, 이름까지 다 외워두세요.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 자, 일단 거기 첫 번째 거기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정의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우함수의 정의는 뭐냐면요. 임의의 x에 대하여 f-x가 fx랑 같으면 이게 우함수입니다. 자, 정의를 잘 느껴보자 얘들아. 임의의 x에 대하여? 이 뭔 뜻이야?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그냥 항등식 같은 느낌이라고. 항등식 느낌인데 x를
넣은 거랑 마이너스 x를 넣은 거랑 값이 무조건 함수 값이 100% 똑같다는 거야. 그럼 무슨 말입니까? 1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이랑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 무조건 똑같다. 2랑 마이너스 2던 것 무조건 똑같아. 3과 마이너스 3 무조건 똑같아. 다 똑같아. 그러면 당연히 그 모양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y축 대칭된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됐어? 그래서 그 그래프의 특성은 y축 대칭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는 없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만약에 이렇게 y축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의 그림이 있어. 이렇게 대칭이 있으면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만큼 앞뒤로 갔을 때 함수값이 무조건 어때야 된다고? 똑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해하시죠? 그런 것들을 모아놓게 되면 당연히 이 함수는 이 가운데를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안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기함수로 넘어가 볼게요. 기함수의 정의는 이겁니다. 임의의 x에 대하여 똑같습니다. 대신에 f-x는 마이너스 fx랑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랑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예요. x에다 1 넣어보세요 여러분. f-1과 f1은 부호가 반대다. 예를 들어 f1이 3이면 f-1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2를 집어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가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걸 모아놓으면 당연히 뭐가 생긴다? 원점 대칭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원점 대칭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 이번에 여기 x축과 y축이 있는데요. 여기 넣은 값이랑 여기 넣은 값, 만약에 여기를 뭐 k라고 할게요. 여기 마이너스 k야. 만약에 여기가 어떤 값을 이렇게 갖게 되면 여기는 반드시 부호만 반대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지금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그런 것들을 쫙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이렇게 여기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우함수랑 기함수는 정의가 이렇게 되고, 자, 정의를 알아봐야 돼. 얘가 나오면 기함수다. 나중에 속 뒤집는 얘기 좀 제발 그만하십시오. 아시겠죠? 나 미리 말씀드릴게요. 부탁이야, 부탁. 정말 뒤집어져서 그래. 정말 속이 뒤집어지니까. 자, 두 번째. 걔네들의 어떤 그래프적 특징은 얘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 되고 얘는 y축 대칭이 될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함수들이 있어요. 주요 함수들. 우함수는요. 짝수 차수로만 구성된 함수. 이런 애들이 우함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함수는요.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진 함수. 이런 애들이 기함수가 돼요. 이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fx가요. x 4제곱 더하기 x 제곱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이거 몇 차예요, 이거? 여기는 2차 짝수 차수 맞죠, 여러분? 그래, 여기 상수까지 갔다고 치자. 상수도 짝수 차수인 거 알겠습니까? 0차도 0도 상수 짝수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짝수 차수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 정의를 만족하나 생각해 보세요. f-x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랑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죠. 똑같은 거 아시겠습니까? 똑같죠? 똑같아. 졸지 마시고. f-x를 하더라도 안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가 된다? 얘는 우함수가 되고 당연히 y축 대칭일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만약에 기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gx를 만약에 놓고 만약에 x 세제곱 더하기 x 했다고 쳐. 이거 3차 항, 1차 항이니까 홀수 차수로만 구성된 함수 맞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g-x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니까 결국 마이너스에 x 세제곱 플러스 x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그럼 얘가 결국 누구랑 똑같아? 마이너스 gx랑 똑같은 식이 된다는 거야,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는 기함수가 되고 당연히 원점 대칭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고 받아들이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x는 a 대칭 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좀 강조를 해놔가지고 받아들이는데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x는 a 대칭 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거 비교해 봐야 돼. 이거랑 다른 거야. 비교해야 돼. x는 a에 대해서 대칭 시켜라. 이거랑 다른 거야. 요거랑 차이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린지 잘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정리를 좀 안 해놓고 지금 하는 상태여서 조금 말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얘들아 만약에 여기가 x, y입니다. 요 점이 x, y예요. 이게 이제 x는 a라고 하는 대칭축이 있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x는 a라고 하는 대칭축이 있어요. 대칭축이 있을 때 그럼 얘를 대칭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점이 찍히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쵸? 이 점이 찍히게 될 거야. 근데 이 점은요. 일단 y 값은 얘랑 똑같은 건 아시겠죠? 그럼 여기가 y면 여기도 같이 뭐가 됩니까? y가 돼요, 일단. 그럼 이제 여기만 잘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만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서로 수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x랑 네모의 정 가운데 지금 a가 있는 거기 때문에 둘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결과물이 a가 돼야 되고 그러면 그냥 둘을 더하기만 하면 2a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가 x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돼? 2a-x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 얘를 만약에 x는 a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되지? x 자리에 2a-x가 대신 들어간다는 거야. y는 그대로 있는데요. 이해돼요? 아시겠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이런 함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얘를요. x는 a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라 라고 했어요. 대칭해. 야, 얘 대칭한 식을 찾아. 이렇게 했어. 알겠니? 그러면은 y는 어떻게 한다고? 그냥 그대로 둔다고. x만 뭐로 바꾼다고? 2a-x로 바꾼다고. 알겠어? 좀 제대로 들어봐. y는 뭐가 돼? f의 2a-x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얘랑은 서로 같아요? 달라요?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다르죠? 자 보세요. 얘를 x는 a에 대해 대칭하면은 이렇게 그림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랑 같아 달라? 다르지. 일반적으로 다르지. 근데 만약에 같아진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 그렇지. 그런 얘기지. 봐봐.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fx랑 f의 2a-x는 같은 거라고 다른 거라고 일반적으로는 다릅니다. 왜? 이 함수를 x는 a에 대해 대칭하면 함수가 달라지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대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아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그게 어떤 경우냐면 함수 자체가 원래 만약에 x는 a에 대해서 대칭성을 원래 갖고 있었다고 치면 알겠니? 얘를 x는 a에 대해 대칭을 시켜도 어때?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똑같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그 표현을 이렇게 쓰자는 거야 지금. fx는 f 2a-x가 언제나 성립한다. 여기 임의의 x에 대해서. 이렇게 써버리면 알겠지? 원래랑 x는 a에서 대칭한 거랑 그냥 똑같으니까 원래 x는 a에 대해서 얘는 대칭성을 원래 갖고 있었구나 라고 판단을 해버리자는 얘기야. 알겠어? 여기까지?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이 식이 갖고 있는 의미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 함수 y는 fx는 x는 a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고 있다. 대칭성을 갖고 있는 그런 함수다라는 표현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네.
여러분 근데 이 구조의 본질을 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구조의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이 구조의 본질은요. 하나가 x고 하나가 2a-x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조의 본질은 괄호 안에 있는 걸 두 개를 더했을 때 x가 사라진다는 게 본질입니다. 아시겠어요? 얘랑 얘랑 더했을 때 얼마가 돼? 2a가 돼버리잖아. 그놈의 절반이 대칭축이 된다는 게 본질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1 더하기 x 7-x가 있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오케이? 여러분, 얘랑 얘 정 가운데 누가 있어? 4라는 애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두 개 더하면 x 사라지고 8이니까 나누기 2하면 4가 있어. 그럼 그 말은 뭔 말이냐? 얘랑 4랑 얘랑 간격이 똑같다 이 말이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거의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자, 우리가 만약에 fx는 f4-x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 이 함수는 누구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고 있다고? x는 2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고 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써도 된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f1 플러스 x f3-x 라고 써도 똑같은 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들이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다음 단어는 그러니까 뭐 수투라든지 이런 거를 선행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알겠지? 꼭 알아두셔야 될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들아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번에는 주기함수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주기가 p인 주기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도 나올 거예요. 분명히 표현적으로 나올 겁니다. 표현으로 나와서 가르친 적은 없는데 분명히 나올 만한 문제예요. 그 말 뜻을 잘 보면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알겠지? 근데 그걸 미리서 준비 안 해놓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주기함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런 느낌입니다. 주기라는 말에서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잖아요. 같은 그림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함수를 주기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명하기 제일 편한 대표적인 주기함수로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어요. 이게 계속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쭉 있는 이런 함수. 알겠지? 대표적으로 이런 게 이제 주기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를 만약에 제가 P라고 둘게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2P가 되고 그 다음에 3P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알겠니? 됐니? 그럼 봐봐. 얘들아 이 주기함수는 주기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주기라는 거 한 사이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사이클의 간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P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주기가 P인 주기함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괜찮니? 별 문제 없지? 근데 이런 주기함수의 특징은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제가 여기를 만약에 x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fx가 되겠죠. 이렇게 fx가 됩니다. 근데 요 x만큼 여기서 더 갔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값을 매겨도 여기서 x만큼 가서 이렇게 값을 매겨도 모든 함수 값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다 똑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 fx는 누구랑 똑같아? fx 플러스 p랑도 똑같고, 맞지? 또 누구랑도 똑같니? 미안해. f의 x 플러스 2p랑도 똑같고, 맞지? 여기 2p에서 x만큼 간 거니까, 맞지? 이런 식으로 하염없이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괜찮니? 물론 반대쪽도 쓸 수 있어. 반대쪽도 fx-p랑도 똑같고, 이렇게도 막 쓸 수 있습니다. 뒤쪽으로 가도 되잖아요. 상관없잖아요. 괜찮니?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요 부분을 딱 떼놓고 봤을 때, fx는 fx 플러스 p랑 같다. 이 표현이 일단 주기가 p인 주기함수라는 뜻이거든요.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주기가 p인 주기함수는요, 그냥 보통 이렇게 씁니다. fx는 fx 플러스 p랑 같다. 이런 식으로 써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여기서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얘들아, 근데 꼭 이거 두 개가 같다고 하지 말고 얘랑 같다고 놓으면 안 되겠니? 어차피 같은데? 아니, 같기는 같잖아. 써도 된다고. 틀린 건 아니야. 그럼 봐봐. fx는 fx 플러스 2p랑 같아 안 같아 지금? 같기는 같잖아. 틀렸냐고 이게. 틀린 식은 아니지. 틀린 식은 아니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써졌으니까 주기가 2p인가요 그러면? 주기가 2p는 아니죠. 주기는 얼마야 지금? p란 말이야. 알겠지? 근데 주기가 p인 함수를 내가 이렇게 쓴다고 해서 틀리냐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내가 무슨 난해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식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말이지, 만약에 fx는 fx 플러스 4다라고 했어. 대부분의 경우에 주기가 4인 주기함수가 맞을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주기가 4라고 확신할 수 있으시겠어요? 없죠. 주기가 100% 4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지. 혹 주기가 2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 주기가 2인데 두 칸 건너뛰어서 fx는 fx 플러스 4랑 똑같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일 수도 있어. 주기가 1일 수도 있고, 주기가 저거를 8로 나눈 2분의 1일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일단은 fx는 fx 플러스 네모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일단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기는 네모일 수도 있고요. 오케이? 2분의 네모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양수라고 치면은, 알겠지? 3분의 네모일 수도 있고요. 4분의 네모일 수도 있고요. 수많은 값들이 일단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괜찮지? 근데 여기 들어올 양수 중에서 가장 최소값이다라고 하면 그건 주기가 맞아요. 자, 방금도 여기서 어때? 만약에 주기가 2짜리인 함수가 있어. 그러면 걔는 fx는 fx 플러스 2라고도 쓸 수 있고, fx 플러스 4라고도 쓸 수 있고, fx 플러스 6으로도 쓸 수 있지만, 굉장히 많게 쓸 수 있지만, 적어도 여기 들어가는 양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이거 맞죠,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는 순간 얘가 주기인 건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됐어. 네. 자, 그러면 거기 1번, 2번이 있는데, 자, fx는 fx 플러스 p. 그럼 대부분의 경우에 이게 그냥 주기가 p인 주기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지? 근데 꼭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fx-2분의 p는 fx 플러스 2분의 p랑 똑같다 이렇게 해도 주기가 p인 주기함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것 같긴 한데 좀 느낌이 별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뭐냐면 여기가 괄호 아니가 심플하지 않은 게 좀 짜증나거든. 그치? 그래서 치환이라는 기법을 쓰자고. 알겠지? 치환이라는 기법을 쓰자고. 어차피 x에 어떤 숫자라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알겠지? 어차피 임의의 실수기 때문에 요 x 마이너스 2분의 p를요 t로 치환을 하자는 거야 그냥. 알겠지? t로 치환하자. 그럼 어떻게 돼? 이 식은 ft가 될 거고 x는 t 플러스 2분의 p가 되기 때문에 x 자리에 t 플러스 2분의 p가 들어가면 결국 f의 t 플러스 p가 되게 되겠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럼 어차피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아 주기가 p인 주기함수구나를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괜찮죠? 네. 얘들아 두 개 비교해야 돼. 아까 x는 a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고 있는 그 함수는 뭐였냐면은 여기가 x면 반대쪽에 마이너스 x가 있었어야 됐다. 알겠지? 그거는 대칭 함수고 여기가 x고 똑같이 x가 나오고 뒤에 그냥 숫자가 나와버리면 이건 그냥 주기성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갈게요.